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게 됐습니다. 휴가가 8년 네, 휴가가 8년째.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20대 나이에 원장님이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학원으로 창업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바로 학원으로 처음에 창업하게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공부방을 하게 됐고 공부방 이전에는 이제 개인 과외를 했고요. 개인 네네. 과외를 하다가 공부방을 하고 또 이제 공부방에서 혼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학원으로 나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여기가 나주인데 학원 위치를 나주로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방에서 이제 학원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위치가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하니까 네네. 이제 공부방에서 가까운 위치로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아, 그러면 원래부터 나주나 전남 쪽으로 공부방도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나주 혁신도시에 2015년에 왔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서 살다가 잠깐 나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을 수강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네.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이제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시게 되고 영어 과외를 소개시켜 주셨고 영어 과외를 하다가 이제 공부방을 하게 됐고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커져가지고 학원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럼 원래는 영어 교육 쪽에는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휴가차 한국에 나온 거였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계속 있을 생각은 아니었었는데 네. 그래도 20살 때부터 계속 이제 영어 교육 관련된 학과를 나오고 그런 뭐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있었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이제 뭐 캠프를 한다라든지 뭐 어학원에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긴 했었지만 여기에서 뭐 이제 내가 학원을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방학을 휴가를 좀 보내려고 나왔다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려고 했다가 네. 이 상황이 이렇게 좀 흘러가게 돼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게 됐습니다. 휴가가 8년. 네, 휴가가 8년째.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첨단 쪽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학원 어떤 곳일까요, 혹시? 제가 이쪽 학원을 나주에서 운영을 한 지는 이제 8년 정도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저랑 같이 이제 시작하신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제 친동생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시면서 강사로서 계속 강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팀장급이나 부원장급 정도 되면은 좀 다른 학원에서 이제 원장으로 근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두 개 늘려보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가장 처음 하게 된 곳이 첨단 학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쪽도 다시 학원을 개업할 생각이 있으시나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네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광주에도 우리가 좀 넓혀보자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당장은 또 늘릴 생각은 없지만 또 차후에 또 선생님들이 하실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투자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사분께서 혹시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제 친동생이 부원장으로 일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외에 미국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 필리핀 선생님도 2분 계시고 한국인 선생님도 이제 2분 계시고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강사님들이 조금 많은데 네. 강사님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동생이 부원장이 되면서 좀 강사 관리를 같이 해주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연차가 좀 높아지면서 팀장으로서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선생님 관리를 해주시고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같이 강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용 기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좀 하나만 두고 보지는 않고 좀 이것까지 봐? 할 정도로 좀 많이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좀 결이 나랑 비슷하다, 같다라고 하시는 분을 좀 오랫동안 같이 해볼 생각으로 이제 저는 채용을 하는데요. 저는 MBTI도 물어봐요. 면접 볼 때 이게 조금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해지고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물어봐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좀 자연스럽게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원장님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ENFP였는데 요즘은 ENFJ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떨 것 같나요? 제가 왠지 지금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 파악이 조금 어렵기는 맞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인터뷰 준비하시고 영상을 찍고 하시는 거 봤을 때 J 성향이 있지 않으실까 맞아요. 싶고요. 네, 맞네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빼곡하게 메모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원장님께서 학원을 8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학원만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은 제 입으로 뭐 애들이 한 이야기를 뭐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일단 선생님들이 다 예쁘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한 20대 여자 선생님부터 30대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젊으시고 또 워낙에 그런 패션 쪽에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옷 입는 것도 좋아하시고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예쁘고 친절하다고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좀 학원에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왜 영어 학원을 가야 하는지 또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동기부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좀 학원에서 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벤트들을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했던 행사가 혹시 어떤 건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저 밖에 이제 합격을 축하합니다 하고 상장을 쫙 붙여놨는데 이제 네, 뭐 공인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마켓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포인트 모아놨던 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을 사 먹고 하는데 떡볶이가 맛집이라면서 에픽 분식이 있어야 된다고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떡볶이는 누가 주로 요리하시나요? 저희 이제 필리핀 선생님이 요리하시는데 너무 맛있게 잘하세요. 밀떡하고 쌀떡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짜장 떡볶이 종류별로 저희는 하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해주세요. 나중에 레시피 한번 공유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원장님의 하루 루틴이 궁금한데요. 아침부터 퇴근까지, 그다음에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말씀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루 루틴이 아기를 낳기 전과 후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없었을 때는 그 이제 학원장으로서 이제 근무하는 거의 최대 장점이 저는 오전 시간 활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온전히 오롯이 육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애기는 혹시 몇 개월? 14개월 돌이 이제 막 지났고 수업 준비는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수업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업할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앵커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처음 학원을 오픈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영상이랑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킹하고 리스닝하는 부분에다가 어휘, 복화 수업까지 해서 아이들이 진짜 재밌게 잘하고 있고 학습하는데 계속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복하는 것들을 좀 너무 지루하지 않고 뻔하지 않게 여러 가지 좀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일단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편한 부분이 있어요. 단어 테스트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도 되고 뭐 스크립트라든지 뭐 딕테이션, 뭐 언스크램블 이런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자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수업 같은 경우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도 스피킹 부분에서 말할 수 있게끔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 발음 평가가 되어 있어서 뭐 이제 일정한 점수가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음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보통 이제 독해 교재 같은 경우 보면 타겟 센텐스, 뭐 키 센텐스라고 해서 주요한 문장들을 외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업하는 거는 한 문장, 주요한 문장만 외우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문단, 주제, 뭐 이제 paragraph, 그리고 그 장면, 이런 것 저희는 이제 디즈니로 수업을 하니까요. 그걸 거의 대부분 완벽히 체화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랑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수업이랑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원생이 몇 명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최고점은 한 이제 200명 가까이 이제 찍었었고,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저희가 수업하고 또 제가 수업하는데 좀 가장 적정한 수인 것 같아서 그 정도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생이 이만큼 모이기까지는 원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원생 모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짧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생 모집이 초기에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역 특성상 유동 인구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초창기에는 저희가 학원 행사를 할 때 저희 학원생들한테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 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 학원 홍보 중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역시나 블로그인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아직까지도 역시나 블로그인 것 같아요. 블로그는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블로그를 통해서 그 신규 학부모님께서 연락 주시는 경우도 많은 편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이사 오셔가지고 학원을 검색하실 때 가장 먼저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검색을 해서 저희 학원이 나왔을 때 블로그를 꼭 보시고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희 이제 동영상,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보여드리고 하면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대화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혹시 학부모님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원장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첫째, 처음에는 절대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 학원 상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절대 이제 다른 학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머님들이 오랫동안 보내는데 뭐 하나도 느는 게 없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일단 저희 학원 다니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도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아이를 파악하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아이랑 수업해보고 일주일 안으로 첫 상담 전화를 드릴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아이 파악하시고 첫 주에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상담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약속이 이제 지켜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신뢰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상담 이후에 이제 적응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2주 뒤에 드리거든요. 그럼 아이가 학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전화를 드리면 두 번째 약속이 또 이제 지켜진 거라서 그렇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각 담당하는 강사님께서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이 혹시 하셨어요? 이제 계속 이제 선생님들 푸시해야죠. 네. 그럼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8년 정도 됐다고 들었잖아요. 네. 혹시 수강생 중에서 제일 오래 다녔던 학생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녀서 지금도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까지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친구가 학생이 계속 에픽 다니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머님이 라이딩을 한 40분, 편도 40분인데 1년 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다니다가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항상 라이딩을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근에 추천드린 학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큼 원장님 또는 강사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하고의 약속도 저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사분들도 선생님들이 꼭 말씀하신 거는 아이랑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약속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의 실력과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내가 이 학원에 계속 다녔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을 이제 분기별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 레벨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학부모님들한테만 이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영역별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레벨이어도 너가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써서 오답이고 이쪽 부분이 약한 것 같고 여태까지 수업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숙제를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약한 것 같다. 이쪽 부분 조금 보완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레벨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이들 상담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또 학부모님들도 한 번 더 신뢰를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맞는 수업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최종적인 꿈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기가 이제 14개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저희 학원 수강생이 되는 날까지 학원을 잘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탄탄하게 잘 운영하고 우리 아들도 수업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만드는 게 제 지금의 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8년, 9년 더 해야죠. 더 시간이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서 끝났는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네,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원장님 그리고 특히 젊은 예비 원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